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생성된 전류는 무한히 흐르며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특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마이스너 효과로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1911년 초전도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 현상은 극저온 및 고압 조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석배 대표, 김현탁 교수 등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연구팀이 황산 낙과 인산을 일정 비율로 합성해 가열하는 방식으로 LK99 신물질을 만든 지 한 달이 넘었고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서 과학적 검증이 진행되었지만 LK99가 초전도체 현상을 완벽히 나타내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네이처 학술지는 16일에 독일 막스 플랑크 고체 연구소 박사 연구팀이 순수한 LK99 시료를 합성했으며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 단지 절연체임을 결론지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8일에 사이언스 학술지는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LK99에 대한 기대는 단 2주 만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과학계는 대부분 LK99의 초전 도성을 보증할 근거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몇몇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서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로 작용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일 막스 플랑크 고체 연구소의 결론이 서두르게 내려진 것으로 판단하는 연구자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만든 LK99 시료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LK99 시료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행사에서 언급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LK99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의 관찰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올해의 성과를 발표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LK99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을 입증한 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큰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발표 내용은 LK99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의 관찰을 나타내었으며 LK99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물질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YbCO 또는 이트륨 바륨 구리산화물은 초전 도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의 혼합물로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인 약 켈빈 93도 주변에서 초전 도성을 보이게 된 첫 번째 물질입니다. 특히 YbCO는 영하 183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LK99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을 모사하고 연구 과정에서 검증 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현재 논의 중인 현상의 증거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LK99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의 확인과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물질과학 및 초전도 응용 분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재현한 LK99 물질의 구조가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슈퍼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이 정보는 LK99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에 따르면 LK99의 구조에 대한 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수집되었습니다. 얻어진 결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LK99 샘플의 구조가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LK99 샘플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의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나타냅니다. 한 대변인은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간의 연구 능력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LK99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LK99 연구 결과의 확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K99의 구조가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확인과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인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대회에서 한 연사가 발표 중에 LK99를 다른 이름으로 혼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연사는 혼동 사항을 해명하기 위해 포럼에 게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연사가 발표해서 LK9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사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LK99 정보가 초전도체가 아니라 외국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저명한 학술지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연사는 LK99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상세한 계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연구자가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새로운 물질에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확인하기 위해 기울임과 결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기타 연구그룹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LK99의 구조 및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와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의 확인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LK99 연구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보도를 통해 제공되었지만 그 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일부 연구기관에서 게시한 내용이 급작스럽게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LK99의 언론 매체 상위의 존재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과 분석이 일어나며 왜 발표가 갑자기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태의 원인은 LK99가 APL 머티리얼즈 학술지의 학술 논문 검토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LK99 주변의 의문점들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 문제에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는 여전히 LK99의 상황을 주시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공개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야를 얻기 위해 관련된 소스들로부터 공식 정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연구와 그것이 과학계 및 기술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 18일에 LK99 시료가 초전도체 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및 경희대학교에서 7개의 연구그룹이 LK99 시료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위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현탁 교수와 이석배 대표는 현재 LK99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달에 LK99에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논문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